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잘하는 걸 직업으로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영원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였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저는 진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부터 너네들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선택에 대한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페이지 보면서 미래사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성장 시간을 만들기 위한 티타임 활짝 오픈을 해봤습니다. 고교학점제 완벽대계 FAQ,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숭신여고의 김광수 선생님 그리고 신성중학교 곽상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교사의 역할은, 그리고 실제 고교학점제 수업 사례 및 팁들,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진로 상담과 코칭으로 뵀었는데 오늘은 중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로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수업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로 계속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진로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숭신여자고등학교의 김강석입니다. 오늘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박선생 선생님은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생각이세요? 저는 중학생들한테 너 자신을 충분히 알고 졸업하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들이 너 자신을 알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우리 김혜연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질의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위주로 선생님들이 가려운 데를 좀 긁어보는, 근데 선생님들이 가려운 데뿐만 아니라 저의 가려운 것도 같이 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곽상현 선생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하면은 선생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와, 신난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다 체감하는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로교사인 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 그다음에 활동들, 그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교학점제 준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이 고교학점제잖아요. 저희는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교과목도 벅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얘기가 아니에요.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죠. 곧 걸어갈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그러면서도 이건 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교학점제 매뉴얼에 따라서 정말 교육부에서 나온 그 문서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읽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은 네 선생님 그렇군요 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이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겪어본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신청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통해서 내가 그 과목을 듣는다는 거, 이런 유사점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수업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수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누리집을 통해서 탐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비교해 보기인데요. 이미 선생님들 감이 확 오셨죠? 어떤 걸 비교해야 하는지. 자유학기제 그러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이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은 안 봤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맞아. 그런데 이건 시험은 봐. 그럼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이 프로세스에서 이수, 미이수라는 부분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점수를 매긴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미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하면 다 통과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 경험해 본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좀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이해하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뭐가 좋았고 좀 어떤 건 좀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억이 자기 이해 파트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탐색을 막 버무려서 자유롭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교학점제 누리집에 영상도 많고 카드 뉴스도 많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같이 보면서 주요 지침에 대해서 또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이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정통신문 요맘때쯤 다 뜨더라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해서 선택하시오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오는데 그걸 쫙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 내년 이맘때쯤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걸 배워야 되는구나. 난 저 중에 뭘 선택할 수 있지? 이러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 과목은 도대체 무슨 과목이죠? 선생님, 윤리가 도덕인 건 알겠는데 생활과 윤리는 뭐고 사상과 윤리는 뭐고 사회문화는 뭐예요? 사회랑 달라요?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잡으셔야 되는 기회입니다. 이때부터 학생들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단,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고교학점제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하게 중학교 3학년의 진로와 직업 수업이 선택교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제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학교의 상황상, 선택 과목 상황상 3학년의 배치가 아주 오래전부터 진로 과목이 생길 때부터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고입을 함께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막 하지 말아라. 제발 신중하게 해라. 이런 부탁과 함께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면서 조금 이것들을 정리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사례는요. 일단 나의 역사 돌아보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자, 지금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 딱 3개만 골라봐. 라고 하면 신나게 골라요. 뭐 성적, 뭐 집과의 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로망으로 품고 있는 학교들을 딱딱딱 골라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학군에 있는 학교,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한 5, 60개 되는데 그 5, 60개를 물리치고 이 3개가 뽑혔다. 선택한 이유가 뭐니? 5개만 적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제가 거기에 제한사항을 둔 게 있어요. 급식, 교복, 매점, 남녀공학 빼고. 그러면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물론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죠.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골랐으니까. 그런데 왜 좋은지, 그리고 나에게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그 5, 60개 학교는 왜 선택을 못 받았는지, 우리 늘 국어 시간에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 그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좋아서, 교복이 예뻐서 이렇게 간 친구들은 3, 4, 5, 6월 시험을 볼 때마다 그만두겠습니다. 전학 가겠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많이 해요. 울면서. 실제로 학업 중단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고를 때 좋아서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다 얘들아 라고 하면서 나의 역사 돌아보기, 즉 나의 심리검사했던 것들, 각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썼던 소감문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써주셨던 그런 어떤 특기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걸 했었네? 이런 걸 좋아했었나 보다. 나 이거 잘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를 딱 펴놓고 나를 분석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잘하는 걸 직업으로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영원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영원한 딜레마인데 학생들은 주로 좋아하는 것, 지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선택해요. 학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런데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능력에 대한 것, 해낼 수 있느냐, 가능성에 대한 것. 생활기록부를 좀 살펴보면 학생들이 조금 시선이 달라집니다. 물론 저는 못하겠군요. 이렇게 좌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관련된 과목이 성과가 좋지 않았다. 왜 그렇지? 그럼 난 더 공부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학습에 대한 어떤 스킬을 좀 배워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또 통해서 분석하고요.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를 탐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 매점 등등등 이거 말고요. 거리, 학비를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동아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탐색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혹은 취업처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나 그런 것들을 잘 도와줘서 선배들이 그 길을 잘 닦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학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지만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붙는다면 그 학교에 배정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의외로 선행학습보다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학원이나 과외 도움 없이 학교 선생님의 배움과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통해서 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게 마침 우리 발표된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예정된 뭐 진로 연계학기 혹은 뭐 진로 전환기 교육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그 가정통신문을 보면서 한번 가상으로 수강 신청을 저희끼리 해보거든요. 구글에다 양식을 막 만들어서. 그런데 잘 몰라요. 이게 무슨 과목입니까? 중학교는 국영수 가서 의미도체인데 이 고등학교는 국어 하나만 해도 5가지, 6가지 과목이 묶여져 있죠. 선생님 수학이 왜 굳이 1, 2로 나뉘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글쎄다. 내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신입생을 뽑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 학과는 이과 계열 과목을 배운 학생들만 뽑는 학과도 있어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난 문과인데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거든요. 나는 가고 싶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또 취업하는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대기업, 3대 대기업을 딱딱딱 얘기해요. 붙으면 좋죠. 자, 그러면 그 S모 기업에선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무를 찾아보고 이런 직무에 대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신입인지 경력인지, 정규직인지 아닌지,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면접시 협의가 있고 정액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겠다.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것이 또 가닥을 잡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딸 때도 조건이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학생들이 요즘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범죄 심리학, 뭐 프로파일러가 되겠어요. 아니면 청소년 전문, 뭐 이렇게 금쪽이가 아니라 은쪽이 상담소를 하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의외로 이런 심리나 상담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다른 학과 갔다 그러면 대학을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누리집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다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지와 연결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 수업을 운영하는데 진로 전담 교사는 뭘 해야 할까? 진로 전담 교사만 이 고교학점제에 예민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진로 전담 교사는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고등학교와 중학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되고요.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활동과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도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시죠? 저희는 진로 전담 교사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 교사와 교사.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과목 설명을 하다가 저도 안 배워본 과목, 또 전 특성화고를 안 다녀보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 특성화고의 어떤 특징 혹은 전문교과에서 배우는 어떤 기술들 잘 알 수 없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정보가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실감나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각 과목, 저희 전공자들이 학교에 가득하잖아요. 선생님들과 꼭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관련해서 면접을 준비한다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과목을 잘해야 제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원하는 데 취업할 수 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 계신 그 과목 선생님께 여쭤보자. 너를 가르쳐 보셨으니 아실 거야. 이렇게 같이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준비는 모든 선생님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연결해서 적절한 상담 혹은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도 진로전담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또 아이들의 배움과 실제 체험, 현장에 나와서 체험해봐야 선택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연결해 줘야 되고요. 졸업한 선배들과 연결해서 경험을 듣게 하는 것,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것도 진로교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선생님들께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필요하더라고요. 달인이 되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전체가 아이들의 지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중학교 생활 전체가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유형과 진학 방법, 그 다음에 고등학교 비교 분석, 고등학교 선택하고 가서 어떻게 할지 준비, 이런 단계로 하는데요. 어떤 학자의 이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해보니 이런 게 좋더라, 해보니 이게 조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 형태로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이런 캠프 참여 기회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지금 사전 질문을 봤더니 진로 연계학기,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노하우 이리저리 조사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4개의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고교학점제 준비할 때 이런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자기 이해. 고등학교 진로진학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세요. 좀 중학교 때 많이 탐색해보고 와라. 중학교 때 고민을 좀 많이 해봐라. 중학교 때 해볼 수 있는 경험 좀 많이 해봐라. 고등학교 때는 나를 테스트하기에는, 나를 시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중학교 때 많이 경험해보고 시험해보면 좋겠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학교 생활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생활기록부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나를 괜찮게 평가해 주셨네. 이런 과목이 나의 내신 성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부분을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검사도 많이 씁니다. 저 이따가 심리검사도 잠깐 보여드리는데 심리검사는 자기 보고예요.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나오게 할래라고 의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지표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학업 역량 필요합니다. 특성화고에 간다고 공부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술들도 학습입니다. 그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내가 체득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도 중학교에서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부담 갖더라고요.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망치면 어떡하나요? 그럼 저는 앞으로 선택의 여지, 대학이나 취업을 좋은 데로 못 가나요? 한 길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조금 예상보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도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진로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예쁘지만 활동지 제가 쓰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있는 활동지는 굉장히 선생님들 보시기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이거는 학생들이 심리검사를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해봤는데 재밌었는데 전 뭐였죠?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면 저도 글쎄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서 다 모아요.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서 일단 써봅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보여요. 또 중학생들 요즘 교집합 이야기하면 안 배워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집합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기 있는 심리검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모으다 보니 저렇게 칸이 만들어졌어요. 분석도 해보고요. 또 관련해서 그것과 활동도 해보고. 저희 학교는 저는 이렇게 심리검사를 하고 있는데 많아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커리어넷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커리어넷에서 검사를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볼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 작성에도 좋지만 상담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십니다. 단계를 정해서 학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도 역시 제가 사용하는 자기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자서전도 써보기도 하고 바이오리듬도 써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생활기록부 뜯어보는 양식입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아이들이 한숨을 정말 그렇게 많이 쉴 수가 없어요.
나 왜 이랬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선택이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이건 남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선택해야 된다. 연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분석도 합니다. 편제 분석하고요. 선택 과목 분석하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시수가 4444인데 어떤 학교는 44433이야. 이건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면 제가 그 과목을 못하는데 부담이 좀 덜어져요. 아이들이 이제 이 지경까지 갑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고등학교를 아주 냉철하게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다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중간중간 또 필요한 게 각자 다르더라고요. 개별화를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탐색이 더 필요해요. 혹은 저는 1학년 때 좀 자기 탐색을 좀 못했어요. 혹은 저는 학습법이 궁금해요. 노트 필기하는 법이 알고 싶어요. 중간중간 모집해서 캠프 형태로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졸업생들한테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조금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쁜 말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나쁜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좀 있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생님 저 그때 설렁설렁 했는데 왜 그냥 두셨나요? 그건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용들 보면 일단은 다양한 체험을 해봐서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고르는데 뭐 도움이 됐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교 선택이 바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오기 잘했다. 그 학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있었고 또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주고 또 제가 공동교육과정에 참여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에.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이런 수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같이 하는 고등학생들도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학생들이 고등학교 고를 때 공동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내가 원하는 과목이 정말 있는 학교 골라서 좋았다도 있었고 같은 과목이지만 제가 못하는 과목이 한 학년에 몰렸어요. 이 학교 어떡하죠? 그 학교를 선택 안 한 학생이 있어요. 부담이 좀 덜해지죠. 시험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빴다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하고 간 만큼 마음 편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겠죠. 네, 중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중학교 부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강석 선생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던 송신여고의 김강석입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 짧게 빨리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질문지가 몇 개 있었어요. 8가지의 질문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목 선택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로교사의 역할, 이거 저도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학과 정보 얻는 곳, 수업 사례, 그 다음에 과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진로가 변경될 경우 생기부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첫 번째 아들이 중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열심히 고교학점제 강의를 하는데 막상 이게 진짜 필드가 아니라 자식을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서 지금 되게 머리가 아픈데요. 원래 입시라고 하는 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좀 반대거든요. 아빠의 정보력과 엄마의 무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퉈요. 다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를 저희 옆집이가 많이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거 내가 선택만 했으면 갖다 버릴 텐데,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교학점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고교학점제의 정의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누적 학점 기준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그 제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선 이수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저희 옆집이가 하는 말, 저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얘기가 아마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하면서 요즘 집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랬다 이런 얘기 해도 애들이 그냥 선생님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저는 요즘에 그냥 고교학점제 누리집에 대해서 아까 곽상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홍보마당 보면요, 영상 카드뉴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고교학점제 우리가 정해준다, 이거 아이들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해서
학생편, 교사편, 뭐 상담편 이렇게 있는데 제 입장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되게 재미난 영상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의 경험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저는 꼭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와닿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서브웨이 가가지고선 그 샌드위치 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네들도 이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너네들의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래? 지금부터 너네들이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페이지 보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 선택 중요하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저는 진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든 무엇이든 간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과목을 선택하기 전까진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들어서요. 중학교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학생들에게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교육과정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전에는 곽상현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솔직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고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은 이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는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활용하시는 방법은 학교 알림이 통해서 원하는 학교를 치세요. 그러면은 교육활동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원하는 학교에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 중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과정을 분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2023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은 안 올라왔어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워낙 트렌디하게 과목 선택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2022하고 2023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교육과정 문해력을 키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건요. 그러면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원하는 거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게 입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랑 매칭을 시키면 되게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데 하나 더 본다면 대학교 입시에서 학교생활 충실도라고 해서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고대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2024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학과는 물리가 필요한데 점수를 좀 받기 힘들다 보니까 물리를 안 듣고 오는 애들을 조금 좀 선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대학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 이외에 무슨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전공연계 교과 이수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연구가 되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목들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울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워낙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걸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만 좀 볼까요? 화학생명공학부라고 있어요. 화학생명공학부 보면은 물리2를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핵심 권장 과목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하고 생물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를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생물공학부의 홈피를 좀 들어가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터리나 아니면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물리2가 필요한데 물리2를 듣기 위해서 물리1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물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동국대에도 화학생물공학과가 아니라 화공생물공학부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생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을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거기다가 한 가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하고 사회는 선택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뭐 선택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과형인 경우에는 융합된 인재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과학 쪽에 과목을 드는 친구들도 우리는 땡큐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컴퓨터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난 심리학자들 나는 선호해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인문이나 사회 쪽은 자연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듣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서울대나 다른 대학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학과하고 과목 선정 방법, 특히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어, 과목 선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아까 서울대학교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시도교육청 자료집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자료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각 과목별로 이런 거 배우고요. 평가는 어떻게 되고요. 이런 것들 잘 나와 있고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제시한 거 보면은 영상으로, 요즘 아이들은 텍스트보다 영상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맛보기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해서 애들 보면 이 과목은 이런 거 배우는구나, 저 과목은 이런 거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이 과목이 뭐지? 머리 글쩍글쩍 거리는 부분도 많은데 저도 이거 보고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도교육청에 있는 자료집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학과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된 책인데 이 학과 바이블 안에 보면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셔도 아마 잘 안내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심화를 좀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진짜 기본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심화시켜서 하나 정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 바이블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행정학과 선택 과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확률과 통계하고 제2외국어가 들어있어요. 경찰행정학과인데 왜 확률과 통계하고 제2외국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동국대 자료집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위촉 사정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3년 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사경찰이나 인터폴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쪽 범죄 통계 프로그램 아니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과목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학과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으로 뭐가 있냐면은 사탐 위주의 과목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학과 바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도교육청 자료나 아니면 어떤 서적들 보면 문화재학과는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선택하라고만 강요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문화재학과에 작년에 합격한 한 친구인데요. 다 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교학, 미술학사학 이런 거 배우고 여러 가지 한문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화학, 물리와 같은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어요. 라는 거죠. 즉 시도교육청 자료나 책에서 나와 있지 않은 화학과 물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라서 과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거기에 맞게 융통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목표들이 있다면 조금 심화해서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로교사의 역할인데요.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스펙트럼도 다양하고요. 아까 곽성현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운영 지침서 이런 데 보더라도 진로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되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가지인데 학생들에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좀 최신 정보들. 야, 의사가 좋대, 뭐 변호사가 좋대, 사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것도 있어, 요즘에 빅데이터 쪽도 뜨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해서 이런 것들 뜨고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해마다 신설학과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AI, 빅데이터, 데이터 뭐 이런 쪽 많이 뜨고 있고, 역사학부, 서울대에서 역사학부를 만들었는데 역사학부 뜨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트렌디하게 뜨는 건 이런데 이런 학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진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진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개인적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곽성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사회적인 인지도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한테 제대로 된 옷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저거는 교과 선생님인 것 같아요.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과학을 좋아한다면 과학에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라고 하는데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역할은 진로 선생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독서나 진로 탐구를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을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임교사하고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의 매개체 역할, 아까 곽상현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매개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학업 설계를 하는 게 진로교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할 때 나는 컴퓨터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컴퓨터공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한다면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을 때 고등학교는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 수 있고 나만의 선택 과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심리검사를 통해서 했지, 근데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그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최신적이고 공익적이고 글로벌한 목표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아이들하고 계속 이거 가서 고민해서 쓰게 만드는, 그게 아마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걸 쓰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깐적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음악치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데 그 원리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진로 탐구 시간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맨 마지막에는 전 덕후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로 덕후를 만드는데 진로 선생님은 입덕하게 만드는 거죠. BTS 덕후를 하기 위해서 진로 선생님이 딱 한마디 던지면 됩니다. BTS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그게 자기 옷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덕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교과 담당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진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교과선택 탐구 주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아이들의 진로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유발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곽성현 선생님께서 나이스에 연결시키면 이거 담임 선생님하고 모든 교과 선생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심리검사 끝나고 야, 니네들 나이스 식별번호하고 아이디 알려줘 라고 해서 이 아이디를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입력하시면 선생님들 아이들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하실 때 이거 검사를 하시는데 정말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게 없다면 결과만이라도 같이 봐주는 그런 모습 있으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꼭 나이스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인데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말이 많은데 저는 저희 학교의 특성상 1학년 때 수업 들었던 거,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 과목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도 썼지만 나한테 맡겨가 아니라 담임,
그다음 교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매개체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학과 정보 얻는 곳 가이드북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이드북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가이드북 보면은 여기 안에 과가 어떤 과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와 있으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나온 거는요.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면은 이런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추천조도 있고 역량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강원대학교를 가지 않을 건데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 과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서울대학교 아롤인데 서울대학교 아롤이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함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많은 과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전공 소개, 두 번째는 나의 전공, 나의 진로를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정말 핫하게 나온 건데요. 2023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국대가 이렇게 잘 만들지 매번 잘 만들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잘 만들어서 동국대학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과가 이런 거 있다, 전공 준비 팁, 전공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전공 생활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뭐 우친소 이런 것도 있고요. 졸업 부실로 이런 거 있으니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어디 가에서 대입 상담 보면요 온라인 전공 상담 있거든요. 이과 뭐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학생들이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학과 바이블에도 이런 내용들 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것 같아요. 공유를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진로의 목적성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탐구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이런 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특성상 어디가에 관련돼서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안 보고 난 무조건 의사할 거예요, 수의사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현실에 맞는 거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들 커트라인들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디가 수업들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남았는데요. 진로에 적합한 과목이 없는 경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개설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그 과목 없어도 다른 거에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동교육과정이나 주문형 강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없다고 할지라도 난 없으니까 그만이요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독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들 부족한 과목들을 입증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학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진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저는 연관성이 없다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달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수의학과나 약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가 2학년 때 화학하고 생명과학 중심으로 했는데 갑자기 3학년 때 기계공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물원 물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떡하냐 라고 하면요 물원 물투를 선택하고 기계공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투발주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학년 때 진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꿈이 없이 그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나쁘게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진로 활동이 이렇게 써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시간상 그냥 이런 책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셔야 될 거 아이들 진로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이들하고 같이 학과 정보 꼭 찾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학과가 진짜 자기한테 맞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독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이거는 좀 고교학점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버릇들을 준다면은 생기부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연수를 어떻게 하면은 마무리를 수 있을까 하다가 운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오행시를 준비했어요. 자, 한번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등학교 교실에는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수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선 192학점을 이수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두 분을 모셔놓고 한번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짧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함께 훑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정말 충분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지 근데 그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자유학기제, 장유학년제,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그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과목을 좀 더 파고들기 위해 교과 선택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꿈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어서 하니까 좀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저도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썰을 풀고 예고도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배우게 됐고 저도 고1 아들이 있다 보니 저는 이게 당면한 문제랍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또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좀 더 양질의 소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선생님 이야기는 그냥 넘어 듣다가 곽상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곽상현 선생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보다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면 어느 순간 곽상현 선생님을 넘어서 또 달인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부터 하면은 정말 좋다. 곽상현 선생님 이 방법대로 하나부터 좀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궁금한데요. 자, 체육, 예술, 기가, 정보, 한문, 교양은 1학년 때 총 몇 시간 배우나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 분야는 절대인가요? 아니면 패스 또는 넌 패스인가요? 진로는 교양으로 들어가는데 1학년은 안 들어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네. 김명환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는 건 2022 개정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불러보면 여기 보이시는 공통 과목이라고 보이잖아요. 저 공통 과목, 네,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1학년 때 편성되어질 과목들이 아닐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직 시안이고 지금 공청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지만은 일단 시안으로 나오기에는 공통 과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 예술, 기가, 정보, 한문, 교양 같은 경우는 학교 선택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김명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때 편성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34시간을 배우죠. 근데 아마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도부터는 조금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 줄어들고 17차 시간이 아니라 16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시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2시간 정도 줄어서 흔히들 공강 시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드는 시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은 다 나오고 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학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그때 머지 않았거든요. 네, 머지 않았는데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커리어의 진로 심리 검사를 진행 중인데 곽상경 선생님께 신뢰가 안 된다면 아까 보여주신 검사 종합 활동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모의 선택 과목 시간표를 아이들과 작성해 보고 싶은데 고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추천해 주실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지 프로그램 추천까지. 저는 양식을 그 티타임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질문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까? 시간표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 시간표로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고요. 엑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무슨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양식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다시 좀 공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떠한 과목 배치라든지 시간표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과목 그런 거는 고교학점제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다
딱 과목들 다 펼쳐놓고 자 어떤 거 들을래? 요거 좋다. 그럼 요거를 요렇게 배치해볼까? 라는 것으로 상담해 보시면 모의평가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카드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요? 네, 어떤 계열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시간표를 만들어 봐라 해서 딱 만들어 놓고 모둠끼리 상호 평가를 하는 거여서 따져보면 필수 과목이 빠졌어요. 이건 계열이 안 맞아요.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견 못한 새로운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재밌습니다. 이걸로 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별로 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이거. 가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로 선생님이 구매하셨는데 다른 교과목 선생님이 가져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교과목 선생님 함께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1 에듀테크 기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를 물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그 프로세스 중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진행했던 그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사업에 저희 학교도 당첨이 된 게 있어서 학교에 이제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이랑 같이 엮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태블릿 PC를 써서 에듀테크로 수업을 한 이유가 시수가 부족해서예요. 이거를 다 하려면 사실은 거의 캠프로 아이들 어디다가 가둬놓고 몇 시간을 해도 잡아놓고 그래야지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는데 사실 진로 수업은 오늘 하면 다음 주 이 시간 시험 기간 걸리면 다 다음 주 이렇게 돼서 에듀테크로 해서 다 이제 이 포트폴리오 아까 활동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다 못하면 자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해와라. 그럼 집에서 또 열심히 해오거든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나누고 발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해올 것과 일단 진로 시간 할 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데 저희는 그 선도학교 사업 때문에 태블릿 PC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온라인에 좀 모아놓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좀 사용하세요? A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알로라고 알로? 네, 옛날에 그런 게 비캔버스 인데 지금 뭐 띵커벨이나 패들렛의 기능이 좀 섞인 그런 건데 아이들 개인당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파일을.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작성하면 사실은 집에 가서도 가끔 띵동 알림이 뜨면 들어서 피드백도 달아주기도 해요. 그럼 아이들이 하다가 선생님 저 학습 프로그램 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뭐가 있는데 거기 해봐. 이렇게 개별 피드백도 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군요.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좋은 거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링크를 드리면 볼 수 있고 학부모님도 볼 수 있고 수학 선생님 상담이 필요하면 수학 선생님께도 링크를 드리면 그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 달아주시기도 하고 불러다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위해서 뭐 학부모님까지 이거는 거의 중심점에서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고2부터 진로 진학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을 채워야 하는데 고2 때 듣는 수학, 영어, 국어 등의 과목은 학교들마다 수업 단위가 모든 고교가 같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학탐구 과목은 선택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교육과정 문해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을 채워야 하는데 고2 때 듣는 수학, 영어, 국어 등의 과목이 학교들마다 수업 단위가 모두 같은가요? 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 여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표시가 1학년이 수업 듣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2학년이 수업 듣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서 일단 단위수도 다르고요. 선택되어지는 요기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될 게 1학년 때는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 택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학법과 전문가 언어와 매체 중에서 3단위를 학기당 3단위를 3학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라서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음악 연주,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은 2학년 때 택 하나를 듣는 거죠. 그래서 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년도에 얼마를 들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지금 말씀하셨던 건 단위수인데 단위수는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가 같은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다른 학교 거를 좀 분석해 달라고 해서 분석을 다 했는데요. 어떤 학교는 예술 중심의 과목들을 많이 편성한 데가 좀 많이 있고요. 뭐 가중이는 과학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 많죠. 그래서 학교마다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그게 좀 많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선택 과목을 이제 교사 수급 위주로 생각하다가 학생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선택 과목들은 많이 편성하되
문제는 어느 위치에 언제 배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을 때 2학년 때 다 배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3학년 때 뒤에 배치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수능 과목인 부분들 2학년 때 다 배치하는 데가 있는데 하면은 또 3학년 때 또 따로 배치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번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요즘은 융합형 인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사탐 중에서 무조건 사회계열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는 과탐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필수적으로. 물론 과탐 중에서도 무조건 사탐은 하나 정도 선택해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인데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과학탐구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는 게 요즘에서는 좀 융합형 인재로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매번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2022 편제표를 가지고선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편할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편제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2023 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상경 선생님 강의 중에 고교 가통을 확인하려니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일이 회원가입하고 가통을 확인하는 건가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열어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별히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만약에 이제 닫아놨다, 가입을 해야 되게 해놨다 그러면 그 학교 이제 진로 선생님께 메신저를 보내면 항상 기꺼이 보내주시고, 또 IM 스쿨이라는 그 알림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을 하면 또 다 받아볼 수 있게 돼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교사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광 쌤 강의 중에 신생학과를 찾아보시며 최신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신생학과 정보는 대학 홈피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지요? 2022 신생학과 치면요 신문사에서 잘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뭐 어느 과에서 뭐가 생겼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신문사에서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번 PPT에 넣고 다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들이 또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낮아서 아이들 조금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선택을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이 정말 진로 교사한테는 좀 필수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우리 TT님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광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좀 힘을 얻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곽 선생님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나만 너무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땀을 흘리고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전하고 나누면서도 제가 많이 뿌듯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제가 보여드린 것들을 다 하실 필요가 정말 없는 게 저는 3학년 수업을 꽤 오래 했고 또 진로교사가 되기 전에도 3학년 담임만 하다가 진로교사가 됐기 때문에 중3 아이들과만 거의 20여 년 이상을 부대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건데도 선배들이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쏟아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만나고 계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뭘까? 그거를 내가 해결해 주자. 왜냐하면 아이들의 고민이 곧 선생님들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능력장 최고의 선생님 이렇게 박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눔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우리 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10월에는 대입 준비와 교사 교양 연수라고 해서 10월 라인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종 면접에 대해서 고재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 더 한 번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고재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학생을 한 명 또 초청을 해서 더 학생 시점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음 주에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유튜버 10만 유튜버입니다. 구슬주라는 유튜버를 모시고 학생들의 인기 유튜버가 말하는 Z세대의 공부 습관, 이 Z세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 습관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Z세대에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12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 19일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미정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사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티타임에 보건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건 교사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보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올바른 성교육, 가치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성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고, 갑자기 질문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우리 김미숙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올바른 성교육 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녁 8시에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재현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